안녕하세요. 수면박사 킬입니다. 잠을 못 자서 괴로우신가요? 그래서 혹시 수면제 복용을 고민 중이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수면제의 부작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또 이 수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수면제에는 좋은 효과만 있는 걸까요? 수면제의 효과를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잠 못 드시는 분들에게 수면제만큼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면제 복용에는 분명한 대가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수면제가 왜 수면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면제의 대표적 부작용들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몽롱한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멍한 상태가 되고 졸림이 지속됩니다. 둘째, 기억력 저하, 집중력이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받고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기 힘들어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금단 증상도 생길 수 있는데요. 갑자기 수면제를 끊게 되면 괜히 불안해지고 온몸이 떨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 상실 및 이상 행동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밤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먹었다던가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오늘은 이 5가지 중에 마지막에 있는 이 5번째 수면제 대표적 부작용 중에서 기억 상실이나 이상 행동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려드려서 수면제가 얼마나 무서운 약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면제에 의한 기억 삭제 그리고 이상 행동의 예시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복용되는 수면제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의 경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상실 그리고 이상 행동이 유발될 수 있음이 잘 알려졌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왼쪽 사례 같은 경우 이 남자분은 외국 여행길에서 잠이 오지 않아 졸피뎀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의 침대에 어마무시한 양의 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너무 놀라서 밤새 자기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하루 종일 자신의 현금 및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상태를 보며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고 이 수면제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죠. 네, 오른쪽 남자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잠에 들기 위해 졸피뎀이 들어간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자신은 복층집 계단에서 눈을 떴고 목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일어났을 때 자신이 왜 계단에 누워 있는지 또 목까지는 왜 아픈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수면제를 먹고 자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계단에서 굴렀던 게 맞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목까지 심하게 다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수면제 복용은 불면에 대한 아주 쉬운 간단한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진실은 어쩌면 기억 삭제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없는 시간만큼은 내가 잠을 잘 잤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냥 기억만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 못하는 시간 동안 내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면제를 쓰지 않고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면제 쓰기 전에 내 스스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의 잠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정말 있는데 다만 이 방법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주 들어보신 방법들인데 정말 매일매일 지키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진리가 그렇듯 숙면에 관한 진리도 간단합니다. 그냥 지키기 어려울 뿐입니다. 제가 방법들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일정한 기상 시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부 다요. 그리고 두 번째, 잠들기 전 전자기기는 최대한 멀리 하세요. 또 낮잠도 한동안은 절대 금지입니다. 낮잠은 밤잠을 분명히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면제를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상당한 수면 부족에 그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일과 생활을 위해 높은 양의 카페인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정말 힘드시겠지만 단 며칠만이라도 스스로의 카페인 섭취를 억지로라도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4가지 방법을 며칠만이라도 꾸준히 열심히 지키시면 정말 이렇게 힘든 며칠을 버티실 수만 있다면 어느덧 여러분의 몸과 정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적인 숙면에 들게 될 확률이
단기간 수면제 복용은 결코 여러분 수면 위생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수면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스스로만의 힘으로 우선 수면 부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은 수면제로 억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되찾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잠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숙면일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수면 또는 수면제 관련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